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을 선도한 고대 우리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나중에는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우리나라 학문과 사상, 문물이 중국에 뒤떨어졌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사대주의와 오도된 배움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신교라는 것은 우리 민족 전통의 삼신일체 하나님 신앙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신교의 단군조선은 학문을 몹시 숭상하고 학문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우리 한민족은 중국의 문화적 선도자였다고 최태영 선생이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자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국 학자들도 상고대사를 연구해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우리 민족의 문명은 중국 문명의 유입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옳습니다. 그 사실은 중국의 석학들도 인정하지요. 뒤에 가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상고대 우리 민족의 정신 문명은 신교, 즉 삼신일체 하나님 신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윤리와 통치, 법률과 학문이 그 신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고대 우리나라 윤리가 중국을 선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간략히 엿보고자 합니다. 윤리가 발달한 사회는 분명한 문명사회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윤리가 고도로 발달했던 상고대 우리나라를 미개사회로 부른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우리나라 고대 사회를 형편없는 미개 사회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공자는 우리 회대지방 동이족의 국가인 담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담국의 담자에게서 고대 우리나라의 관제, 정치 제도를 배운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로 중국의 임금이 통치권을 잃을 때는 사이는 우리 동이족을 가리킵니다. 사이로부터 배운다더니 과연 믿을 만한 말이었군요. 춘추자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통치 권력은 임금의 덕과 임금의 윤리적인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지요.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습니다. 중국이 예를 잃으면 제야로부터, 이 제야는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대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제야로부터 이를 구했다. 전한서 예문지에 나오지요. 우리 민족의 신교 정치와 윤리는 중국이 배울 만한 본보기였습니다. 공자가 상고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하자 어떤 사람이 그같이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자가 거기에 거하는데 어찌 누추함이 있겠느냐. 논어 자 한편에 나오는 말이죠. 자요거구이 혹왈 누여지하 자왈 군자거지 하루지유. 여기서 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구이는 구환 플러스 동의의 합성 축약어입니다. 구환족은 우리 민족의 최초 조상들 환인의 9형제로부터 출발한 나라에서 발생한 단어이고요. 구환, 동이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 해서 붙인 명칭이죠. 그래서 구환 플러스 동이를 축약하다 보니까 구이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의 이 말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공자가 거기 가서 거하면 군자인 공자가 그들을 교화할 터인데 어찌 누추하겠는가. 이런 뜻의 주석은 공자의 인격을 아주 잘못 파악한 거죠. 공자는 그렇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고 우리 민족을 모르는 엉터리 주석이죠. 상고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에게 군자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산해경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산해경 해외 동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군자국은 관을 쓰고 검을 차며 그 나라 사람들은 겸양을 좋아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아예 군자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해남자 지형운 등에서 상고대 우리나라를 군자의 나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은 부여
우리나라 부여의 예절이 어떠했던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석학 부사년 선생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 사회가 지닌 수준 높은 문명을 반영해 준다. 부여 사회가 수준 높은 문명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후한서 동의열전은 그 서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언어가 어질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을 즐기며 천성이 유순해 도로서 제어하기가 쉽고 뭔가 가르쳐서 교육하면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군자가 끊임없이 계속 출현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서기 1세기 반고가 지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위만조선의 백성들은 도적질하는 일이 없으므로 밤의 문을 잠글 필요가 없었고 부인들은 음란하지 않고 정숙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풍이 어디에서 온 것이겠어요? 그 선대 당군 조선의 신교 정치에서 온 것입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국민성이지요. 그러나 위만 조선이 망한 후 그 지역에 한사군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한사군이 설치되고 한나라 관리들이나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밤에 도적질하는 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풍속이 점차 각박해져 원래 범금 8조 8개 조항의 금지 법률로 사회 유지가 충분했는데요. 그 뒤로 법률이 부득이 60여 조까지 늘어나야 했다고 한서지리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정직한 기풍은 실로 장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기풍이 근세 조선 말기까지도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19세기 후반에 조선을 목격한 한 유태인의 기록을 보지요. 시골은 물론 도시에서도 집들은 늘 열려있고 문에는 자물쇠조차 채워져 있지 않으며 절도는 도적질하는 것은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이웃나라들보다도 이웃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이나 일본을 말하는 거죠. 이웃나라들보다도 훨씬 엄한 처벌을 받는다. 여기 도적질에 대해서 훨씬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상고시대 당군 조선 때부터요. 우리나라 법률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청정기풍은 우리 민족 안에 최초로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자유민주 국가가 세워진 직후에 남북전쟁 6.25 전쟁 시에도 엿보였습니다.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6.25 전쟁 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모든 게 참담하고 헐벗고 굶주렸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둑질한다는 사건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 오늘날 탁자 위에 놓아둔 노트북이나 휴대폰, 문 앞에 택배 물건 등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물론 CCTV 탓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의 이런 장구한 윤리 전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한 중국 사가들의 진술은 우리 민족 신교 정치의 가마력이 삼신일체 하나님 신앙에 입각한 엄격한 법률과 윤리, 도덕 정치의 가마력이 당대 중국의 도덕 기풍과 어떻게 달랐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세기 중국사가 반고의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살펴보죠. 동의는 우리 민족을 가리키죠. 동의는 천성이 유순해 기타 세 방면의 외족들과는 다르다. 북쪽이나 남쪽, 서쪽의 다른 종족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공자가 중국에서 윤리가 사라졌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바다에 뗏목을 띄우고라도 가서 동의, 우리 민족 사이에 거하고 싶어 했던 것도 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1세기 사람 중국인 반고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